우리가 개야? 말도 안 돼. 당장 나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고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미국에서 이런 소란이 일어난 건지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몇 년 전 저는 미국에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지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었고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 K-팝이 미국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었죠. 그 지사의 미국 현지 코디네이터로 일하게 된 저는 한국에서 온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사 설립을 위해 미국에 왔고 처음에는 업무적인 관계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항상 세심하게 배려했고 동료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사 설립 초기라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는 동료들을 위해 김밥과 치킨을 준비해 오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가 단순히 배려심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한국만의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예의를 갖추었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그와 일을 함께하면서 어릴 때부터 가족을 챙기고 돌보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로사상과 예절이라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한국인의 기본이라는 점도 알게 되었죠. 미국 뉴욕에서 자란 저는 이런 모습이 낯설면서도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먼저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저는 그와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뉴욕에 집을 마련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신혼생활 속에서 저희는 예상치 못한 갈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의 겨울은 길고 혹독하기로 유명합니다. 저는 항상 그래왔듯이 히터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히터 바람을 쐬며 포근하게 감싸지는 느낌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강추위가 계속되자 남편은 갑자기 저를 불러 정말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정말 괜찮아? 그렇게 히터를 세게 틀어도 충분히 따뜻하지도 않고 공기가 너무 건조해져서 목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 처음엔 그가 그냥 예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힘들어하는 걸 보며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자신이 익숙한 난방 방식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눈 오는 겨울날인데도 사람들이 방바닥에 둘러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침대도 있고 소파도 있는데 왜 저렇게 방바닥에 앉아 있는 거야? 너무 더러워. 남편은 설명했습니다. 방바닥은 깨끗해. 그보다 나는 한국의 온돌이라는 난방 방식을 알려주고 싶은 거야.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오면서 집 전체를 따뜻한 온실처럼 만들어 준다고.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살면서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미국을 가장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기에 히터 방식보다 더 나은 난방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렇게 저희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서로 너무나도 익숙한 방식이 상대방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답답해했고 저도 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자. 그날 저녁 저는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으로 간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뉴욕 한인타운에 있는 한옥 스타일 숙소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는 것부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의 집에서는 양말과 신발을 모두 신고 생활해야 춥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방에 들어선 순간 저는 발밑에서 올라오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거 뭐지? 바닥이 따뜻해. 남편은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국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야. 온돌이라고 해. 난방을 켜도 건조하지 않고 따뜻함이 오래 유지돼.
저는 그렇게 처음으로 한국의 온도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나무 바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마루바닥이라는 이름의 구조였습니다. 돌 위에 포근한 느낌을 주는 바닥 시공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나도 편안했습니다. 공기가 건조하지도 않았고 몸이 따뜻하게 녹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방 안을 돌아다녀 보니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히터처럼 특정 부분만 따뜻한 게 아니라 방 전체가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손을 대보기도 하고 두꺼운 이불을 깔아 눕기도 하면서 익숙해지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를 한 잔 마시며 어떻게 이렇게 느낌이 다를 수 있지? 이게 가능한 걸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온돌은 단순한 생활 문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들어간 과학적 발명품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공기는 쉽게 데워지지만 쉽게 식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집은 외출 후에 다녀오면 항상 춥기 마련이죠. 호텔처럼 상시 히터를 틀어 놓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난방비 폭탄을 맞기 십상입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온도를 높이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지만 쉽게 식지 않아. 그리고 따뜻한 돌 주변에 있는 공기까지 따뜻하게 해서 집안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효과도 있어. 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기술인 온돌은 20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문화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뉴욕은 비슷한 사계절을 가지고 있지만 대응하는 방식에서는 차원이 달랐던 것이죠. 이제 저는 남편의 방식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뉴욕 신혼집보다 시댁에 먼저 온돌방을 놓아드리자고 한 겁니다. 저희 부모님의 집은 뉴욕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난방비 걱정과 함께 추위 속에서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제 말을 기억했던 것이었죠. 저는 다시 한번 한국 남자의 심성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침 저희 부모님은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여행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서프라이즈를 좋아하시니 몰래 가서 온돌을 설치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갔을 때였죠. 저희 아버지께서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개야? 바닥에서 생활하라고? 장난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저희 듬직한 남편은 차분히 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하룻밤만 저희와 같이 지내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도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제가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룻밤을 보낸 후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거 신기한데? 이상하게도 허리가 덜 아픈 것 같아. 어머니께서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전체를 온돌로 바꿔볼 수 있을까? 단순한 따뜻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공기가 건조하지 않으니 어머니의 만성적인 기침이 줄어들었고 아버지도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남편을 바라보았고 남편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돌려놓는 데는 하룻밤이면 충분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였던 변화는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거실까지 이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사용했던 히터를 모두 처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께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온돌 때문에 할 얘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온돌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웃들이 저희 부모님 집을 방문할 때마다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 우리 집에도 설치할 수 있을까요? 한번 체험해본 사람들은 모두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따뜻하지만 공기가 건조하지 않고 바닥에서 은은하게 전해지는 온기가 몸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이었죠. 특히 노년층 이웃들은 관절과 허리에 무리가 덜 가는 점에 감탄했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친구인 엘리자베스 아주머니가 저희 집에 방문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1시간 정도 머무는 동안 계속 바닥을 만져보더니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거 믿을 수가 없네. 이렇게 부드러운 온기라니. 우리 집에도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저희에게 전화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업 소환이 있던 남편은 바로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제조하는 업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미국 내 업체는 너무 비쌌기 때문이었죠. 에너지 효율성과 건강에 좋은 점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만큼 미국에서도 충분히 시장성이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몇 주 후 남편은 직접 한국의 바닥난방 시스템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한 업체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 집에서 시작된 변화는 더 큰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내 몇몇 가정에서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을 통해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뉴욕의 몇몇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시공을 도왔고, 시공을 마친 후에는 한결같이 만족스러운 반응이 나왔던 것이죠. 이제야 겨울이 편해진 기분이야. 히터 없이도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어요. 온돌에 대한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웃들은 물론 지역 뉴스에서도 저희 집을 취재하러 올 정도였습니다. 저희는 그저 작은 변화를 시도했을 뿐이었지만 이것이 결국 새로운 흐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한국의 온돌, 이제는 우리 가족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점점 새로운 난방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며 따뜻함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입니다. 오늘 저희 가족 이야기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배워가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더 많은 곳에서 따뜻한 혁신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대한민국, 감동적인 대한민국을 전하는 감동마당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